할머니는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일푼인 손녀 미소는 고액의 할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감동극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감동극장 출발합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표정을 한 의사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대학생인 미소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낡고 해진 진료실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눈앞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절박한 상황. 그러나 수술비는 마치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지처럼 미소의 삶 역시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 한 푼도 버거워 동네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의 구분 등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자 미소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미소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미소를 키워온 할머니는 늘 미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그 버팀목이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미소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지갑과 잔고가 바닥난 통장. 미소는 의사의 마지막 말,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의 모든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사람을 뽑지 않아요. 저희는 경험자를 원합니다. 라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미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술비 마련, 급전 구하기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나타나는 것은 사채 광고나 불법적인 제안들 뿐이었습니다. 양심을 팔아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도덕적 가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고 절망의 그림자가 미소를 덮쳤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미소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올 때마다 미소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무력감에 휩싸여 미소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한 고통 속에서 미소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미소는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미소는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볼 요량으로 잠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낡은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한 장이 미소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포스터에는 큼지막하게 제15회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우승 상금 1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소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천만 원. 할머니의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바둑 그 단어를 보자마자 미소의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미소는 바둑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둑 신동이라 불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동네 기원을 평정했을 만큼 숨은 바둑 고수였고, 그런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바둑을 배운 미소 역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마 미소가 동네 어른들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기원의 마스코트가 되었던 시절, 할머니는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될 게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면서 미소는 바둑돌 대신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쥐어야 했고 자연스레 바둑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공백기. 그러나 포스터를 보는 순간 손끝에서 바둑돌에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는 포스터를 찢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바둑판과 바둑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직한 조개 바둑돌의 향수가 미소를 반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은 돌 하나를 집어 반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는 순간 미소의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몸은 그 감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서점에서 사온 최신 기보집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해 보였지만 돌을 놓으며 수순을 따라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머릿속에서 바둑의 길이 훤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은 수년을 공부해야 익힐 수 있는 정석과 포석이 미소에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응수하는 게 아니라 빈 삼각으로 모양을 무너뜨려야지.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학습이 아니라 기억의 복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직관력과 어린 시절 몸으로 익혔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밤잠을 설쳐가며 온라인 대국 사이트에 접속해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몇 번 실수를 범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미소는 무서운 속도로 승단을 거듭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변칙수를 쓰든 미소는 본능적으로 그 허점을 찾아내어 응징했습니다. 그녀의 수읽기는 날카로웠고 판 전체를 보는 시야는 광활했습니다. 새벽녘 모니터 앞에 앉은 미소의 눈빛은 더 이상 생활고에 지친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승부사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위중하다는 절박함은 미소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났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세상이요. 미소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흐르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미소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에는 프로 지망생 출신부터 내로라 하는 아마추어 강자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학생들까지 모두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자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흙과 백의 세상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대국. 상대는 지역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노련한 노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미소를 보며 방심한 듯 가볍게 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초반 포석 단계에서부터 미소는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빙의한 듯 미소의 수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여 장고를 거듭할수록 미소의 수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건 아이가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닌데? 상대는 식은땀을 흘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대마가 잡히며 상대는 돌을 던졌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대국에서도 미소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대국을 거듭할수록 미소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과거 할머니에게 배웠던 고전적인 수법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지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칙과 묘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여학생 누구야? 두는 스타일이 완전 타고난 기재가 넘치는데? 주변 갤러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 송 회장이 미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미소가 두는 돌 하나하나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송 회장은 미소의 기풍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끼며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미소는 더욱 강한 상대를 만났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천재성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준결승전 상대는 프로 입단을 준비 중인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정교하고 빈틈없는 계산 바둑으로 미소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미소는 잠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바둑판 구석에 몰린 흑돌들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소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소야, 바둑은 땅 따먹기가 아니야. 흐름을 타는 거야. 막힌 곳이 있으면 뚫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미소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꽉 막혀있던 국면에서 보이지 않던 길이 실타래처럼 풀려 보였습니다. 미소는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 툭 돌을 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실수 같아 보이는 그 한 수는 사실 판 전체의 주도권을 뒤집는 무서운 승부수였습니다. 순식간에 형세가 역전되었고 대회장은 경악과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미소는 단순히 바둑을 잘 두는 것을 넘어 바둑판 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마침내 결승 문턱에 섰습니다. 준결승전은 미소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을 안겨주었습니다. 상대는 젊은 패기의 대학생으로 온라인 바둑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실력자였습니다. 대국은 팽팽하게 이어졌고 한 수 한 수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소는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대국 중 잠시 눈을 감자 미소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미소에게 고통이자 동시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꼭 해낼게요. 미소는 속으로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둑돌을 쥐는 손에 힘을 주었고 차분하게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대국. 오직 승리만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는 결승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밤늦도록 기보를 연구하고 예상되는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미소는 예상치 못하게 그 중년의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회 운영위원장이자 이 대회를 주최한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송 회장. 냉철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는 미소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국은 시작되었고 초반부터 송 회장은 노련하고 빈틈없는 수를 두어 미소를 압박했습니다. 미소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세는 점점 송 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미소는 패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할머니는 절망감이 미소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송 회장이 한수를 두는 순간 미소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바둑을 두면서 이 수는 아무도 예상 못할 묘수란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지라고 했던 아주 오래된 대화였습니다. 그 수는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수였습니다. 미소는 망설였습니다. 이 수를 두면 역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미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주저없이 그 잊혀진 묘수를 바둑판 위에 두었습니다. 미소가 둔 그 묘수는 송 회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의 수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소의 파격적인 한 수는 판세를 뒤흔들었고 결국 송 회장은 미소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소는 우승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미소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미소에게 송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보통의 패자와는 다른 묘한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묘수를 두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송 회장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실은 이 대회는 단순한 바둑 대회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제가 기획한 것입니다. 당신이 둔 그 수는 저의 누님이 가장 즐겨두던 묘수입니다. 혹시 당신의 할머니 성함이 김영희 씨이신가요? 송 회장의 말에 미소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영희였습니다. 그리고 송 회장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송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김영희라는 사실은 미소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송 회장은 미소에게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위독한 상황과 수술비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송 회장은 미소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단상에서 내려와 대회 관계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승 상금 1천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그 기쁨보다는 송 회장의 질문과 이상한 행동이 미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와 송 회장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미소는 상금 봉투를 꽉 쥐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동시에 송 회장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상기되었지만 마음속은 미지의 기대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소는 할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자신이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우승했어요.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미소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송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송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진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송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님, 저 영진이에요. 잃어버린 동생 영진이 누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한 번에 메우려는 듯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남매였습니다. 송 회장은 부모님을 잃고 누나와 헤어진 후 힘겹게 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누나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누나가 즐겨두던 바둑 묘수를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대회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미소가 둔 한 수가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회장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긴 수술 시간 동안 미소는 송 회장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송 회장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전쟁통에 헤어지게 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미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미소는 안도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송 회장 역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미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다시 눈을 뜬 할머니는 미소와 송 회장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바랐던 기적이 일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을 넘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준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송 회장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송 회장은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고 미소 역시 할머니와 함께 송 회장의 넓고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낡고 습했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과 따뜻함이 미소를 감쌌습니다. 송 회장은 미소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미소는 그동안 포기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온기 속에서 할머니는 매일같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송 회장과 함께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와 송 회장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넘치는 온기로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송 회장과 함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미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가슴 아픈 사연부터 송 회장이 어떻게 고난을 딛고 자수성가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미소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송 회장이 누나를 찾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가 둔 바둑의 한 수가 단순한 기술적인 수를 넘어 가족의 DNA에 깊이 새겨진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소에게 들려주었던 바둑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족의 유산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미소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운명으로 엮여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할머니와 송 회장,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세 사람은 따뜻한 봄날의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송 회장의 정원에서 활짝 핀 꽃들 사이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은 미소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과 같았습니다. 미소는 할머니와 송 회장 사이에 오가는 정다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시작했던 작은 용기가 이토록 거대한 행복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미소는 자신이 둔 바둑의 한 수 그리고 그 속에 담겼던 할머니의 지혜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더 큰 기적을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건강하게 웃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동생과 재회하여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이제 삶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주더라도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